희미한 새벽 안개가 드리운 초원 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한국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이 광활한 대지 한가운데서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게 될 줄은. 비디오를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방문해주세요. 고요한 하늘, 잎사귀 사이로 부는 바람이 수평선 위 얇은 구름을 흔들고 헬리콥터 한 대가 초원 위에 부드럽게 착륙한다. 서예린 25세의 한국인 여행 유튜버, 각 거친 땅에 발을 디디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렘을 느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마이크를 꺼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예린입니다. 오늘은 몽골 초원 유목민의 삶을 탐험해 볼 거예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역 가이드이자 통역사인 쭈밍캉이 송수신 안테나를 조정하고 있다. 그는 능숙한 한국어로 예린을 보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한다.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긴 자유의 땅이자 한계 없는 하늘이 있는 곳이니까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자유와 야생,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 여행을 계획하며 꿈꿔온 단어들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번화한 도시와는 사뭇 다르다. 광활한 초원은 타오르는 황금빛 풀과 연두빛 새싹이 어우러져 있다. 흰 구름이 높고 넓은 하늘 위를 유유히 떠다닌다. 예린은 드론을 띄워 장관을 촬영한다. 드론 시점으로 보이는 풍경은 황홀했다. 야생 맛대, 그리고 풀밭 위에 흩어진 하얀 게르들이 작은 점처럼 보인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한다.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 장비를 정리한 뒤 예린과 강은 촬영 장비를 실은 개조 UAZ 차량에 올랐다. 모래 먼지를 짓밟으며 동쪽으로 달려가자 유목민들의 캠프가 나타났다. 바람이 거세게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몸을 숙이고 촬영에 열중했다. 길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환호성을 질렀다. 와, 이 광경은 상상 이상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반원 모양으로 늘어선 하얀 게르들을 발견했다. 남녀노소가 가축을 돌보며 웃음소리가 사방에 퍼졌다. 은빛 머리를 한 늠름한 노인이 가죽끈으로 안장을 고정하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캉이 속삭였다. 저분이 바타르예요. 64세로 평생 초원에서 사셨죠. 예린은 조심스레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온 예린입니다. 이곳 생활을 촬영하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타르는 손을 멈추고 놀란 듯 하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통역을 통해 전해지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내가 너를 안내해 주마. 하지만 이곳 생활은 단순한 휴양이 아니란다. 그날 오후 바타르는 예린을 말등에 태우고 양떼를 살피러 갔다. 그녀는 유목민 말에 처음 올라타 보는 터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자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사방으로 휘날렸다. 초원은 끝없이 펼쳐졌고 여기저기 들꽃이 피어 있었다. 예린은 쉬지 않고 촬영했지만 동시에 그 청명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해질녘이 되자 그들은 작은 언덕 옆에 진을 쳤다. 바타르는 장작에 불을 지피고 전통 유목민 음료인 말 우유차를 준비했다. 그 묵직하고 고소한 맛은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예린은 한 모금 마시고 몸속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바타르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불꽃이 흔들리는 속에서 그의 얼굴은 온화하고 깊게 빛났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 사이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무건의 연결이 싹트고 있음을. 몽골 초원의 여명, 게르천을 통해 은은히 스며드는 빛이 공간 가득 따스한 황금빛 물결을 그린다. 서예리는 잠에서 깨어 바스라기는 풀밭 위 이슬과 갓 피운 유목민 가정의 아궁이 연기를 바라본다. 옆에 누운 바타르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게르문을 살포시 여는데 그 풍경에 가슴이 떨린다. 바타르는 전통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허리를 굽혀 솥을 걸고 있다.
햇볕에 그을린 그의 손이 부드럽게 철판 위에 지져지는 납작한 반죽을 다루고 옆에서는 말 우유차가 김을 뿜는다. 예리는 작은 카메라를 꺼내 이 소박한 순간을 담으며 속삭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목민의 아침 식사예요. 소박하지만 마음을 녹이죠. 아침을 함께한 뒤 바타르는 예린을 데리고 풀밭 너머 염소떼를 돌보러 간다. 이슬 맺힌 풀숲을 지나며 방울 소리가 경쾌하게 울린다. 예린은 카메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염소들을 따라가며 드문 평화로움을 포착한다. 가끔 뒤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바타르의 굿샷은 언어를 초월한 칭찬으로 다가온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게르로 돌아와 바타르의 아내와 아들이 차린 점심상을 마주한다. 날렵한 며느리는 양고기 곡물 조림과 산속 허브 샐러드를 내놓는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예린을 둘러싼다. 예린은 웃으며 카메라를 들고 말했다. 아이들 너무 귀여워요. 수줍은 한 소녀가 손을 흔들자 그녀는 즐겁게 웃음을 터뜨린다. 늦은 오후, 예린은 바타르와 함께 작은 언덕으로 향한다. 그는 약초를 채집하며 허리를 숙여 작은 줄기들을 뽑고 정성껏 분류한다. 통역을 통해 그는 설명했다. 이 풀잎과 뿌리는 기침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관절 통증을 다스리는 약효가 있단다. 예린은 진지하게 촬영하며 이곳 사람과 자연의 깊은 결속을 느낀다. 노을이 깔릴 때 예린은 삼각대를 세워 마지막 빛을 담는다. 바타르는 맞은편에 앉아 사색에 잠긴다. 그녀가 묻는다. 여기서 얼마나 사셨나요? 그는 간단히 답한다. 40년이 넘었지. 그 말엔 후회 없이 초원과 함께한 삶에 대한 자부심과 평온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모닥불 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전통 민요를 부르고 모리노르, 말 머리 모양의 현악기가 구슬프게 울린다. 바타르는 직접 만든 작은 악기를 예린에게 건네며 연주를 권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음을 타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 음악은 초원의 영혼이었고 유목민 삶의 본질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예린은 게르 안에서 오늘 촬영한 영상을 되돌아본다.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단지 아름다운 장면을 담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바타르의 말이 떠오른다. 유목민 삶은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짐한다. 스스로 강함을 증명하리라. 다음 날 아침 예린은 새로운 각오로 일어나 바타르에게 제안한다. 더 높은 고원으로 함께 가볼 수 있을까요? 그곳이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풍경이라고 들었어요. 바타르는 잠시 놀라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게르를 정리하고 짐을 말 등에 싣고 고원으로 향한다. 험준한 언덕길, 말은 가끔 멈춰서서 땅을 살핀다. 예린은 바타르 뒤에 바짝 붙어 타며 낯선 안정감을 느낀다. 바람이 사납게 불어대고 가끔 먼지비가 흩날린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집고 나와 초원 위에 신비로운 빗무리를 만든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어 장엄한 풍경을 기록한다. 마침내 가장 높은 언덕에 다다랐을 때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바람에 출렁이는 풀밭은 푸른 물결처럼 일렁인다. 바타르는 한숨 돌리며 말했다. 이곳이 초원의 심장부란다. 예린은 말없이 눈물을 흘린다. 비로소 유튜브 콘텐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라 땅과 자유에 뿌리 내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외로우실 때는 없으세요? 바타르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답했다. 마음이 바람과 풀과 하나가 될 때 외로움은 없단다. 그제서야 예린은 깨달았다. 초원은 그의 영원한 친구이자 벗이었다. 그날 밤 예린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 바타르에게 말했다. 이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타르는 멀리 보는 듯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촬영자와 피사체를 넘어 자유와 자연 속에서 만난 두 세대, 두 문화의 공명임을 느꼈다. 어둠이 깔릴 무렵 예린은 두 번째 에피소드의 내레이션을 녹음했다.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이곳에서 나는 단순한 손님이 아닌 초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속삭이는 밤, 카메라는 초원을 배경으로 든든한 등짐을 짊어진 바타르를 비춘다. 가혹하지만 평온한 삶의 상징으로. 다음 날 이른 아침, 지평선 위로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서예리는 바타르의 게르 안에서 포근히 잠에서 깼다. 그녀는 살며시 문을 열고 고원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슬은 풀밭 위에 여전히 맺혀 반짝이고 멀리서는 빨대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예리는 미소 지으며 오늘 하루가 뜻깊은 경험으로 채워질 것을 직감했다. 유목민 가족이 아직 일어나기 전 그녀는 조용히 휴대용 카메라를 들고 일출 광경을 기록했다. 게르 안 화롯가의 불길이 은은히 타오르고 연기가 이슬과 어우러져 피어올랐다. 문지방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바타르가 등장해 뜨끈한 말 우유차 한 주전자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하게 한 잔 마시게. 예리는 차를 받아 첫 모금을 마셨다. 고소하고 따뜻한 맛이 온몸을 감싸자 그녀는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침 식사 후 바타르는 예린을 근처 초원으로 데려가 말타기 연습을 도왔다. 그는 안장을 단단히 조정해 준 뒤 살포시 그녀를 말등에 올려놓았다. 말이 든든히 발을 내디디며 드넓은 초원을 가로질렀다. 바람이 머릿결을 스치고 예린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말 위에서 자유의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리며 최고의 장면을 담았다. 한참 달린 뒤 바타르는 멈추라며 손가락으로 멀리 작은 호수를 가리켰다. 저기 작은 호수가 있어. 오늘은 물고기를 잡아보세. 물고기를요? 예린이 놀라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 찾아오는 가을철 특별한 경험일세. 그들은 호숫가로 걸어가 바타르가 게르에서 가져온 작은 그물을 꺼냈다. 그는 능숙하게 그물을 물에 던졌다. 예린은 그의 햇볕에 그을린 손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했다. 잠시 후 그물이 물 위로 부풀어 오르자 작은 물고기들이 꿈틀거렸다. 바타르는 그물을 들어 올려 수확을 자랑했고 예린은 환호하며 촬영했다. 그들은 잡은 물고기를 들고 게르로 돌아왔다. 바타르는 물고기를 씻고 예린은 마른 잎을 모아 불을 지폈다. 곧 숯불 위에서 물고기가 노릇노릇 구워졌다. 연기와 함께 퍼지는 고소한 향에 예린은 한 입 베어 물며 감탄했다. 이렇게 맛있는 생선은 처음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 햇빛이 한층 강해지자 예린은 작은 노트북으로 영상 일부를 간단히 편집했다. 바타르는 맞은편에 앉아 화면을 유심히 보았다. 예린이 구운 생선 장면을 재생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을 나타냈다. 비록 한국어를 다 이해하진 못해도 그의 눈빛에서 기쁨을 읽을 수 있었다. 예린은 자신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유목민 삶의 일원임을 느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다시 바타르가 약초를 채집하는 마른 풀밭 언덕으로 향했다. 예린은 뒤따라가며 마이크로 풀스 치는 소리를 녹음했다. 바타르는 작은 보라색 잎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 잎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지. 예린은 잎을 문질러 향을 맡았다. 들판 위에 함께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그녀가 이 여정 내내 간직할 장면이었다. 노을이 지자 예린은 어깨가 가볍게 들떠 있었다. 그녀는 바타르에게 물었다. 유목민 삶의 행복을 느끼시나요? 그는 찻집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다. 행복이란 언제나 평온한 것이 아니네. 그러나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 때 나는 평안을 느끼지.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향해 속삭였다. 저는 여기서 평안을 찾았어요. 그날 밤 게르 안에서 예린은 촬영한 영상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아름다운 풍경도 담았지만 무엇보다 바타르의 온화한 얼굴과 세심한 손길을 기억했다. 그녀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궁금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초원만이 아닌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몽골 초원을 누비며 지낸 나날이 지나고 서예린과 바타르는 서로의 삶의 리듬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새벽 아직 여명이 채 가시지 않은 초원에서 예린이 먼저 잠에서 깼다. 그녀는 옆에서 시원한 바람을 입에 머금으며 졸음 섞인 눈으로 야생마떼를 바라보는 바타르를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그의 순간을 방해할까 조용히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간단한 반죽 빵과
말 우유차로 아침을 먹은 뒤 예린이 무심코 물었다. 바타르 할아버지, 도시 생활을 버리고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바타르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후회? 전혀 없네. 여기에는 하늘과 바람, 그리고 자유가 있지. 도시는 내 벽과 빠듯한 삶뿐이었어. 그 답에 예린은 멈춰섰다. 수년간 도시만을 쫓아온 자신을 깨닫고 한 번도 이처럼 광활한 하늘에 몸을 맡겨본 적이 없음을 느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어 자부에 찬 바타르의 차분한 얼굴을 조용히 담았다. 정오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왔다. 붉은 흙먼지가 사방으로 휘날리며 그들의 차량을 흔들었다. 예린은 바타르와 함께 게르로 피신했다. 그 안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천막을 더 단단히 묶는 그의 주름진 손을 지켜보았다. 바람과 햇빛에 거칠어진 손놀림이 분주했다. 평소 드물게 보이는 그의 근심 어린 눈빛이 예린의 마음에 와 닿았다. 바타르는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는 어른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그들은 작은 계곡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바타르는 식용 말고기를 키우고 있었다. 예린은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그가 새끼 말을 돌보는 모습을 클로즈업했다. 이 순간을 기록해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두세 개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늦은 오후, 예린은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서서 계곡 정형을 촬영했다. 바람에 그녀의 옷자락이 펄럭였다. 바타르는 다가와 두툼한 울 스카프를 건넸다. 춥지 않게 두르거라. 예린은 가슴의 따뜻함이 번지는 것을 느끼며 수줍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밤이 되자 찬바람이 더 세졌다. 게르 안에서 예린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불빛 아래 먼 곳을 응시하는 바타르를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아버지, 이 끝없이 펼쳐진 초원 한가운데서 외롭지는 않으세요? 바타르는 안장을 고치다 말고 고개를 들어 말했다. 땅과 바람과 하나가 될 때 외로움은 없네. 그 말은 예린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며칠 후 약초를 모으던 중 예린은 갑자기 어지럼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렸다. 거의 비틀거릴 뻔한 그녀를 바타르는 재빨리 부축해 게르로 데려갔다. 캉이 준비해온 약을 가져와 천을 재며 말했다. 쉬어야 해요. 제가 따뜻한 물을 가져올게요. 예린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계속되는 어지럼에 말문이 막혔다. 바타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은가? 널 따뜻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네. 그날 오후 예린은 힘없이 누워 있었다. 감기겠지 라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 배가 뻐근하고 팽창된 느낌이 들었다. 침대 옆 거울에 비친 창백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뭔가 이상해 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캉을 통해 예린은 바타르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도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바타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야겠네. 이곳엔 의료시설이 부족하니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네. 그러나 도시로 가려면 산과 들을 지나야 하고 길이 마르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다. 예린은 가방 속에 있던 임신 테스트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조용히 테스트를 해보았고 몇 분 후 테스트기에 짙은 두 줄의 붉은 표시가 나타났다. 그녀는 멍해졌다. 나 임신이라고?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아갔다. 그녀는 일어나 캉을 불렀다. 나 임신했어. 캉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말도 안 돼. 확실해? 이제 예린은 며칠 동안 속이 울렁거리고 피곤하고 어지러웠던 자신의 상태가 모두 유목민 생활의 압박감 속에 가려진 증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희미한 게르 안조명 아래서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다. 어쩌지? 나.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밖에 있던 바타르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조용히 들어와 뒤에서 그녀를 품에 안았다. 통역을 통해 그는 물었다. 뱃속 아기는 어떻냐? 예린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아,
아기는 괜찮아요. 바타르는 그녀의 머리를 살포시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너와 아기를 지킬 것이다. 그 다정한 약속은 수천 개의 바늘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찌르는 듯했다. 그 후 며칠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예리는 유튜버로 쌓아온 삶을 포기하고 태아를 지킬지, 한국으로 돌아갈지, 몽골에 남을지 고통스럽게 고민했다. 바타르는 묵묵히 짐을 챙기고 그녀를 위해 영양제를 구입했으며 칸과 함께 수도 병원에 연락할 방법을 찾았다. 게르의 여자들은 온갖 약초와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져왔고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녀를 보살폈다. 어느 아침 약해진 예린이 마당으로 나서자 바타르는 그녀를 막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시로 돌아갈 필요 없어. 우리가 여기 남아 너와 아이를 돌보겠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인생에서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예리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유목민이세요. 제 길은 유튜브 채널과 한국의 가족, 친구들이에요. 할아버지 인생 전체를 바꾸게 할 순 없어요. 바타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을 찾겠다. 결국 캉을 통해 결정된 것은 예린이 며칠 동안 도시로 가서 진료를 받고 이후 게르로 돌아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었다. 바타르는 가장 튼튼한 말을 타고 아무리 위험해도 그녀 곁을 지키기로 했다. 첫 햇살이 게르를 비출 때 예린은 스스로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감정은 바타르 곁에 있고 싶어 했고 이성은 경력과 미래를 지키라 재촉했다. 준비된 UA제 차량에 그녀는 약품과 기념품 몇 개를 신중히 챙겨 싣고 따뜻한 게르에 바타르를 남겨두었다. 넓은 초원에서 떠나기 전 예린은 마지막으로 바타르를 꼭 껴안았다. 그는 통역을 통해 조용히 속삭였다. 무사히 돌아오거라.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고 눈물이 흐렸다. 바타르는 살며시 눈물을 닦고 돌아서서 광활한 초원에 홀로 남았다. 차량이 멀어져 가자 예린은 야생의 초원을 바라보며 전에 없던 그리움을 느꼈다. 그녀는 곧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알았다. 임신한 어머니이자 트래블 유튜버로 인생의 폭풍 속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타르의 약속이 있었다. 내가 너와 아기를 지킬 것이다. UAJ 한 대가 바타르의 게르를 떠나 붉은 흙길을 달린다. 차 바퀴 뒤로 먼지가 자욱이 피어올라 그녀가 머물렀던 흔적을 지우는 듯하다. 예리는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배 위에 얹는다. 그곳에서 아이가 부드럽게 꿈틀거린다. 마음속에는 미래와 커리어, 그리고 초원 위에서 싹튼 사랑에 대한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다. 캉은 거울로 예린을 가끔씩 흘끗 보며 조심스레 운전한다. 언니, 괜찮아요? 예린은 씁쓸히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속도를 좀 더 내줘. 나. 그가 그리워. 바타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떠오른다. 안전하게 돌아와라. 기다리겠다. 짧지만 낯설도록 따뜻한 말이었다. 해질녘 모래언덕 위로 노을이 들이우자 유에이스는 울란바토르 교회로 접어든다. 회색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와 경적 소리, 시장의 떠들썩함이 초원의 광활함과 극명히 대비된다. 예리는 불안에 휩싸여 중얼거린다. 이 거리 한복판에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작은 호텔에 체크인한 뒤 그녀는 곧장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태아 발달은 양호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퇴원하셔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예리는 안도하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당분간 한국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날 밤 예리는 방 안에서 초원의 영상에 담긴 바람소리와 바타르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그리워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 속에서 그녀는 리벽 사이에 갇힌 자신이 외롭게 느껴졌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선 가족과 현대적 의료가 필요함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화상통화로 부모님께 전화했다. 커다래진 배를 본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말없이 눈가가 촉촉해졌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어머니가 물었다. 정말 괜찮겠니? 그 남자는 누구니? 예리는 다정히 답했다.
걱정 마세요. 아이 낳고 나서 그에게 꼭 갈 거예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했다. 그래도 딸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 후 몇 주간 예리는 서울에서 안정을 취하며 태교에 전념했다. 모든 영상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병원과 가족에 집중했다. 하지만 밤마다 노트북을 켜 초원의 장면을 다시 보며 캉을 통해 바타르와 연락을 시도했다. 네트워크가 약해 메시지는 점점 뜸해졌다. 예리는 걱정했다. 그가 무사할까? 어느 오후 캉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바타르는 가족과 함께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와 그들은 이동해야 합니다. 이메일 마지막에는 흰 눈 속에 외롭게 서 있는 초라한 게르와 멀어지는 바타르의 뒷모습 사진이 있었다. 예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기다림의 시간은 흐르는데 그녀는 너무 멀리 있었다. 분만이 다가오자 예리는 입원했다. 첫 진통의 밤, 그녀는 초원 풍경이 인쇄된 베개를 꼭 끌어안고 바타르가 게르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고통이 밀려올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그의 든든한 뒷모습이 선명해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여보, 곧 우리 아이가 온다. 피와 땀, 양수가 뒤섞인 분만실. 마침내 아이의 첫 울음이 울려 퍼지자 예리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아기는 어머니의 생기와 아버지 초원의 바람을 닮은 깊은 눈망울을 가졌다. 그녀는 딸에게 아리운, 몽골어로 순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퇴원 후 예리는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손주 돌보기에 분주했고 아버지는 캉에게 부탁해 바타르에게 소식을 전하려 애썼다. 예리는 곧 다시 길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었다. 아리우는 아버지를 만나야 했다. 어느 봄 아침 예리는 아리를 안고 인천공항에 섰다. 산들바람에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리는 다시 초원으로 갈 거야. 게이트를 지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울란바토르로 가는 비행기가 곧 이륙할 것이다. 두세 개를 잇는 긴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예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사랑과 책임이 그녀를 그 야생의 땅, 그리고 바타르, 아리운의 유목민 아버지와 단단히 이어주고 있었다. 초원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비행기가 초여름에 차가운 공기 속 울란바토르 공항에 착륙했다. 서예리는 딸 아리운을 꼭 안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 앞에는 통역이자 동행자인 캉민칸과 듬직한 체격에 세월의 흔적이 담긴 은발을 한 바타르가 서 있었다. 그는 짐을 실은 차량을 정성껏 지키며 예린 모녀를 보자 반가운 빛으로 얼굴을 환히 밝혔다. 아리우는 할머니에게 안기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지만 바타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헬로 아리운이라고 인사하자 곧 멈추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손을 뻗었다. 예린의 눈가에는 그간의 그리움과 걱정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 눈물이 맺혔다. 그들은 채 올라 수도의 분주한 거리들을 지나 초원으로 향했다. 해질녘 노을이 분홍빛으로 물들인 하늘 아래 유에이스는 풀밭 가장자리의 작은 게르 앞에 섰다. 바타르는 문을 열고 예린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다. 반짝이는 모닥불 곁에는 유목민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아내가 환한 미소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아리운을 껴안았다. 그날 밤 따뜻한 불빛 아래 모두가 함께 어울려 축배를 들었다. 바타르는 말 우유를 담은 잔을 들어 예린과 부딪히며 말했다. 우리 작은 가족을 환영하네. 예린은 한국에서 직접 든 털목도리에 아리운이라는 이름을 수놓아 건넸다. 바타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음 날 예린과 바타르는 아리운을 데리고 초원으로 나갔다. 아리운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조심스레 걷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예린은 카메라를 들고 초원 위를 뛰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담으며 속삭였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네요. 주말이 되자 예린은 작은 공간을 스튜디오로 꾸몄다. 그녀는 짧은 영상을 촬영해 새 삶을 소개했다. 저는 이제 여행 유튜버가 아닌 유목민 엄마입니다. 아리운이 카메라를 붙들고 귀엽게 마마라고 외치자 예린은 활짝 웃음을 터뜨렸다. 영상이 게시되자마자 수천 건의 조회수와 댓글이 달렸다.
시청자들은 놀라움과 감탄, 축복을 전했고, 일부는 유목민 생활에 대해 질문했고, 일부는 예린을 격려했다. 예린은 하나하나의 응원을 읽으며 따뜻한 지지에 미소 지었다. 노을 진 오후, 바타르는 예린과 아리운을 말등에 태웠다. 가족은 함께 초원을 가로질러 걸었다. 바람에 실린 머리칼이 살랑이고 하늘 위 구름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예린은 바타르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기다려 주어서 고마워요. 바타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우리는 함께 기적을 썼어. 그 순간을 예린의 카메라는 모두 담아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모든 차이를 넘어선 사랑의 여정이다. 하지만 이 야생의 초원 한가운데 그들은 서로와 아리운을 가졌다. 예린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유목민 가족의 다음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